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동안 런던 지하철 승객들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공기 안에는 철가루가 섞여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매일 아침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하로 내려갑니다. 출근길에, 학교 가는 길에, 여행 중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하철을 탑니다. 그런데 그 공간의 공기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면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을 바꾼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지하철, 1863년에 만들어진 160년의 역사. 그 터널 안에 쌓인 건 역사만이 아니었습니다. 브레이크가 닿을 때마다 생기는 문속 미세먼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폐 깊숙이 파고드는 입자들. 영국은 수십 년간 이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결한 나라가 있습니다. 황사와 싸워온 나라, 초미세먼지와 365일 전쟁 중인 나라. 대한민국, 런던 지하철, 일명 더 튜브.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관처럼 생긴 터널. 그 좁고 어두운 원통 속을 열차가 달립니다. 개통 연도가 1863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시절입니다.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던 바로 그 해입니다. 그 시절 만들어진 터널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160년 전 벽돌로 쌓은 구조물 안을 오늘도 수백만 명이 지나다닙니다. 역사라면 낭만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공학적으로 보면 이건 낭만이 아니라 숙제입니다. 문제는 구조에 있습니다. 런던 지하철 일부 노선은 지하 깊숙이, 환기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1860년대에 설계된 터널입니다. 당연히 현대식 환기 시스템 같은 건 없었습니다. 초창기엔 증기기관차가 달렸습니다. 그 연기, 그 매연이 터널 안에 갇혔습니다. 당시 승객들은 그 연기를 마시며 이동했습니다. 심지어 그 매캐한 증기가 천식에 좋다고 믿었던 시대였습니다. 전동차로 바뀐 지금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열차 바퀴가 레일을 달릴 때마다, 브레이크가 작동할 때마다 미세한 철 입자가 공중에 흩뿌려집니다. 차체가 터널 벽과 만들어내는 미세한 마찰도 먼지를 만들어냅니다. 터널 자체가 오래되어 벽에서 떨어지는 입자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160년 동안 환기도 제대로 안 되는 공간에 쌓여왔습니다. 영국 연구팀 조사 결과 런던 지하철 일부 구간의 미세먼지 농도는 지상대기의 수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책정된 바 있습니다. 이 먼지는 단순한 먼지가 아닙니다. 철, 망간, 크롬, 금속 성분이 포함된 입자들. 폐에 들어오면 일반 먼지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몸 안에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수백만 명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공기를 마시며 이동합니다. 160년의 역사, 그리고 160년간 쌓인 것들. 낭만과 현실은 이렇게 다릅니다. 영국은 이 문제를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영국은 굉장히 일찍 이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크게 다뤘습니다. BBC, 가디언, 타임즈, 영국 주요 언론들이 런던 지하철 공기질 문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시민들도 알았습니다. 출퇴근길에 코를 풀면 검은 먼지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런던에서는 흔한 경험담입니다. 흰 셔츠를 입고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 소매가 까매진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왜일까요? 터널 내벽 세척을 시도했습니다. 고압 세척기로 벽을 닦았습니다. 효과가 없지는 않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다시 원상복구였습니다. 먼지의 근본 원인이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대형 환기팬을 설치했습니다. 터널 곳곳에 팬을 달아 공기를 순환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팬이 강하면 오히려 바닥에 가라앉은 먼지를 다시 공중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해결책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역설이었습니다. 공기 필터를 교체하고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필터가 금방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금속성 먼지는 일반 필터로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국만의 특수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런던 지하철은 매일 500만 명 이상이 이용합니다. 운행을 멈추면 도시 전체가 마비됩니다. 대대적인 공사를 하려면 노선 전체를 닫아야 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터널 자체가 역사 문화재 수준의 구조물입니다.
160년 된 벽돌 아치, 빅토리아 시대의 역사. 런던 시민들에게 이건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함부로 뜯어고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운행 중단도 못하고 대규모 공사도 못하고 기존 필터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기존 구조 안에서 공기 자체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그 기술이 영국엔 없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그 기술을 찾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합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의 나라입니다. 증기기관을 만든 나라, 세계 최초로 지하철을 만든 나라, 근대공학의 발상지. 그 나라가 자신이 만든 지하철의 공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해법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황사, 중국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경보, 마스크가 일상이 된 나라. 한국은 공기 문제로 수십 년을 시달려왔습니다. 창문을 열고 싶어도 바깥 공기가 두려운 날들,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마스크를 챙겨주던 부모들, 공기청정기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가정들. 이건 불행이었습니다. 틀림없이 불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행이 기술로 진화했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기술이 따라옵니다. 한국은 미세먼지 문제가 극심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이 분야의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만 했습니다. 기업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쏟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실전 현장이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이미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도시교통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하루 수천만 명이 이용합니다. 그 안의 공기질 관리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승강장 대형 공기청화 시스템, 실시간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터널 아청 청소 장비, 금속 입자 포집에 특화된 복합 필터. 이 모든 것들이 매일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 현장에서 실전으로 검증되어 왔습니다. 실험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론이 아니라 데이터로. 런던이 이론으로 고민할 때 서울은 현장에서 데이터를 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런던의 터널을 두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술의 어떤 부분이 달렸을까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속먼지에 특화된 필터. 일반 헤이파 필터는 먼지를 잡습니다. 미세한 입자를 걸러내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런던의 문제는 일반 먼지가 아니었습니다. 철가루였습니다. 철 입자는 무겁습니다. 그리고 정전기적 성질이 다릅니다. 일반 필터가 포집되도록 설계된 먼지와는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기존 필터로는 한계가 도달했고 자주 교체해야 했고 그럼에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금속 입자까지 포집 가능한 고형능 복합 필터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이건 황사 대응 과정에서 나온 기술입니다. 황사 입자 안에도 금속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내륙의 흙, 공업지대의 금속 성분이 바람을 타고 날아옵니다. 한국은 이 복잡한 성분의 먼지를 걸러내기 위해 복합 구조의 필터를 개발해야만 했습니다. 황사와 초미세먼지 속에서 태어난 기술, 그 기술이 런던 터널에 맞았습니다. 두 번째, 공기 흐름의 설계. 단순히 필터를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공기는 흐릅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열차가 지나갈 때 발생하는 기압 변화, 승강장 문이 열릴 때 유입되는 외부 공기, 사람들의 이동이 만들어내는 기류. 이 모든 요소가 먼지의 이동 경로에 영향을 줍니다. 터널 구조를 3D로 분석하고 공기 흐름을 시뮬레이션해서 먼지가 쌓이는 지점과 이동 경로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디에 정화장치를 놓아야 최대 효율이 나오는지를 설계합니다. 청소가 아니라 공기 흐름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발상 자체가 달랐습니다. 세 번째, 실시간 데이터 기반 운영. 설치하고 끝이 아닙니다. 센서가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합니다.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온도, 습도, 다양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됩니다. 중앙 시스템이 이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기준치를 넘으면 아동으로 정화장치가 가동됩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시스템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건 장비가 아니라 공기를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입니다. 이건 한국이 수년간 지하철 공기질 관리를 해오면서 쌓은 운영 노하우가 녹아든 결과물입니다. 잠깐 역사를 돌아볼게요. 1899년 대한제국. 우리나라에 처음 철도가 깔렸습니다. 경인선. 인천과 서울을 잇는 33km. 그 기술은 어디서 왔을까요? 서양에서 왔습니다. 일본을 거쳐 들어온 서양 기술.
우리는 기술을 배우는 입장이었습니다. 받아들이고, 익히고, 따라가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20여 년이 지난 지금, 영국이 한국 기술을 도입합니다. 지하철을 처음 만든 나라가 지하철 공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시스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주는 무게감을 생각해 보세요. 기술을 배워오던 나라가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오래된 지하철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기술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입니다. 뉴욕 지하철, 100년이 넘은 인프라, 공기질 문제로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리 메트로, 아름다운 역사 뒤에 숨겨진 먼지 문제. 도쿄 지하철, 촘촘한 노선만큼 복잡한 공기관리 과제. 세계 주요 도시들 모두 지하철 공기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들은 이미 런던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기정화 솔루션은 지금 이 순간도 그 시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런던이 첫 번째였다면 다음은 어느 도시일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힘들었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황사 심한 날, 창문도 못 열고 집 안에 갇혀있던 날들. 미세먼지 경보에 아이들 야외 수업이 취소되던 날들. 마스크 없이는 외출하기 불안하던 날들. 그 불편함이, 그 답답함이 결국 기술이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넓은 땅도 없고 풍부한 석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는 습관이었습니다. 황사가 불편하면 필터를 만들었습니다. 초미세먼지가 두려우면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지하철 공기가 나쁘면 정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생존을 위해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쌓여 160년 된 런던의 터널을 바꾸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스크를 쓰며 버텨온 그 시간이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국뽕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사실입니다. 우리가 겪어온 것들이, 우리가 쌓아온 것들이 세계 무대에서 통하고 있다는 사실. 고생이 데이터가 되고, 데이터가 기술이 되고, 기술이 수출이 되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160년 된 터널. 어둡고 좁고 먼지 가득했던 그 공간에 한국의 기술이 들어가 공기를 바꿉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꾸는 일. 소리 없이, 하지만 분명하게. 이게 우리가 걸어온 길이고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찾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세계가 주목하는 또 다른 한국 기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